SM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한 10% 빠지고 있네요. 뭐,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손절매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먼저 CG를 보면서,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성만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리포트를 썼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장 보여주시죠. 김신영 기자. 네. 저 9월 5일 날, 예. D증권사의 K 애널리스트. 예. 9월 5일이에요. 얼마 이제 한 2달 전인데. 몇 달 전. 미래 콘텐츠를 산업을 선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 57,400원. 근데 10월 24일.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급격하게 올렸네요. 네. 아직도 딴따라로 보이냐? 아니다 이거죠. 85,000원. 85,000원으로 껑충 올렸습니다. 예.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또 한 번 나를 바람 맞췄다. 어제죠? 어제. SM이, 예. 이수만 회장이. 예. 그러면서 그래도 매수. 목표가는 좀 낮추고. 이게 지금 이 엔터 대표주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이 SM에 대한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접근이에요. 얼마나 위태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좀 리스크가 큰 것 네. 같습니다. 이 실적 예측이 잘 안 돼요. 저는 몰라 지금은 딴따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를 산업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좀 예측이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 표를 한번 보시죠. 역시 똑같이 SM에 대해서 D증권의 K 애널리스트가 또 얘기한 건데 네 보겠습니다. 똑같이 D증권이네요. 네. 이거는 저 H증권 이건 자 쪼르륵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H증권. 네.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네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바뀌어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되는 꼴로 리포트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보세요, 이거 봐봐. 10월 23일이에요. 뭐 컨텐츠 공급의 선두주자다. 이 글로벌한 기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만 원. 근데 11월 8일 며칠 전에 89,000원.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실적 보고 실망스럽다 이거죠. 어닝 쇼크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표가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몇 변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 SM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네. 떨어진 건 아닌데 시장 컨센서스에 네. 못 미친다. 반절도 못 미친다는 그러니까. 그 이유로. 이렇게 뭐냐면 이런 그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오래 잡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뒤따라서 실적 추정치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왜냐하면 그래야 컨센서스는 자기들이 리포트를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뚝 떨어지니 반절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아이쿠야 이렇게 하고 있고 SM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참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기관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멘토주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SM 애널리스트한테. SM은 사실은 뭐 잘못하게 할 일 없어요. 그쵸. 우리가 뭐 얘기할 거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뭐 얘기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과도하게 너무나 지나치게 리포트를 막 썼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그 품질이 안 좋은 리포트를 난무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오늘 잠깐 한번 팁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초저금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이제 4%를 못 받아요.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도. 그쵸. 3%대. 김신정 기자는 좀 어떤 예금 같은 거 좀 많이 하십니까? 어때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축은행을 애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많이 예금금리 떨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해마다 저는 이제 1년치로 적금을 들어요. 이제 목돈이 생길 그러니까.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근데 이제 해마다 갈수록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 만기됐을 때 받는 목돈의 이자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4%가 안 되는 저축은행 예금금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자, 제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여윳돈 오래오래 이 저축은행에 저금을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 진양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올해는 연간으로 한 100원 정도의 배당금을 줍니다. 그럼 이게 시가로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 6.2%입니다. 6.2%. 시가로. 그러니까 배당률이. 저축은행 가서 한 3.7, 8% 먹느니 네. 진양홀딩스를 사면은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이 나는. 배당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양홀딩스는 중간 배당도 하고 기말 배당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급한 분들은 중간 배당 가지고 이렇게 좀 쓸 수도 있고 생활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뭔가 뭐 한 1,500만 원 뭐 상속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진양홀딩스 같은 주식을 딱 오래오래 묵혀두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있어야죠, 표가. 자, 진양홀딩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년부터 연결로 가거든요. 연결로 가면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계열사. 네. 계열사 매출이나 이익이 다 잡혀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 배당금이 100원.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아, 물음표를 네. 확정이 안 이제 됐으니까. SM은 네.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도 아직까지 배당금을 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리스키합니까, 투자가. 그다음에 워낙 PBR이 낮은 가온전선. 3분기 실적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돼요. 네, 이 LS 계열인데 1,000억도 안 되는 시가총액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비슷하죠? 950억, 900억. 네. 근데 얘는 10배. 그렇죠. 얘는 아니죠. 이분은 10배. 이게 최근에 하한가 2번 맞고 빠진 게 이래요. 1조 4천억 갔다가 9천억 갔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고 오늘도 10% 빠지고. 자, SM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 이게 빠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때 사야죠, 사실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졌을 때 사야죠. 네, 맨날 이렇게 올라갈 때만 바람 잡지 말고. 자, 그런 생각하면서 김신정 기자가 준비한 주주클럽으로 넘어갑니다.